이미지만 잡아볼게요. 은행이 채권자죠. A입니다. 돈 빌린 사람이 누구예요? 채무자죠. 자, 얼마를 빌렸어요? 원금을 하나 적으세요. 영어로 OPB라고 해요. OPB. 원금을 뭐라고 한다? OPB. OPB. 은행에 그냥 연수를 하러 갔는데 OPB 그러는데 뭐 O가 P가 붙었어요? 뭐 그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OPB라는 걸 뭐라고 한다? 원금. 돈을 빌려준 원금. 돈 얼마나 빌려줬냐는 거예요. 원금. OPB대로 팔게요. 그러면 O에 P를 붙여서 판다는 뜻인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아, 돈을 빌려준 원금대로 판다는 OPB예요. 원금이 있고 이자가 있고 지연이자가 있어요. 자, 채권자가 있죠. 원금이 9억이고 이자가 1천만 원이고 지연이자가 9천만 원이에요. 근데 채무자가 있어요. 그런데 채무인수란 말은 어떤 말이냐면 이 실한 놈이 이 사람 돈을 갚겠다는 뜻이잖아요. 그죠? 채무인수란 말이 그 전에 다른 사람을 채무로 갚겠다는 뜻이잖아요. 그럼 이 사람은 우리가 이런 사람을 뭐라고 해요? 또라이라고 해요. 이 정신병자지. 아니 채무를 인수한다는 말이 남의 돈을 자기가 갚겠다는데 그 또라이 아니거든요. 또라이지. 그러면 MPL에서 채무인수란 말이 나왔을 때는 또라이한테 무슨 급부가 있어야 될까요? 반대 급부가 있어야 되겠지. 또라이는 분명히 반대 급부가 있으니까 채무인수 하겠다는 뜻이잖아요. 자, 어떤 큰 채무인수가 되냐면 채무인수자가 C가 채무인수가 되면 이 C가 낙찰을 받아요. 낙찰을 받으면 채무인수란 말이 무슨 얘기냐면 원래 우리가 이거를 10억에 낙찰을 받으면 돈을 경락자금 대출받아서 10억을 납부해야 되죠. 보증금 빼 나머지 돈을 경락자금 대출받아서 돈 10억을 납부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채무인수를 한 사람이라면 무슨 인수를 한 사람이라고 한다면 채무인수를 한 사람이라고 한다면 경락자금을 안 내요. 이 저당권이 등기상에서 지워지지 않고 저당권이 그대로 낙찰자한테 승계가 돼요. 그걸 보고 채무인수라고 해요. 다시 채무인수란 말은 뭐다? 내가 논세료를 안 판다고 그러니까 유동화 회사에 가가지고 채무인수를 샀어. 채무인수로 계약을 맺었어. 채무인수란 말은 무슨 말이에요? 돈을 갚겠다는 뜻이죠. 돈을 대신 갚는데 반대급부가 있어야 이익이 있어야 돈을 갚는다 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내가 채무인수 계약을 맺어놓고 낙찰을 받았어. 낙찰 받았을 때 채무인수란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이걸 인수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저당권이 지워진다 안 지워진다? 안 지워지고 나는 돈을 안 내고 소유권을 넘겨받는 거예요. 그걸 보고 뭐라고 한다? 채무인수라고 해요. 그리고 채무인수를 하면은 어떤 장점이 있어요? 경락자금 대출에 대한 부담은 사라지지 일단. 그죠? 채권자가 동의하면 채무인수하면은 원래는 이게 오리지널 채무인수예요. 그러니까 거기다 적어보세요. 채무인수는 원래적 채무가이드가 있고 변현된 채무가 있어요. 인수가 있어요. 무슨 인수가 있다? 원래적 채무인수. 민법 543조와 544조에 의한 원래적 채무인수란 말이 있어요. 원래적 채무인수란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내가 잔금을 넣는다, 낸다, 안 낸다? 안 내고 저당권을 그대로 안고 오는 거예요. 채무인수하기로 했으니까. 그럼 봅시다. 여기서 어떤 변수가 생기는지. 이거 좀 꺼보세요. 이것도 좀 어려워 보입니다.
보세요. 내가 채무인수 됐어요. 그럼 채무인수를 선택해야 돼요. 몇 가지로? 둘 중에 하나. 지금 내가 지금 유동화 회사하고 원래적 채무인수를 얘기하는 건지 변형된 채무인수를 얘기하는지 구별해야 돼요. 그 계약서가 무슨 계약서인지를 아니면 채무인수를 두 개 다 할 수 있어. 내가 원래적 채무인수도 하고 변형된 채무인수도 하는데 그건 내가 나중에 낙찰 받고 나서 선택할게. 선택권을 가질 수도 있어. 계약이라는 것은 그게 딱 떨어지는 게 아니니까 약정하게 달려있습니다요. 그럼 어떤 묘기를 부리냐 보세요. 반만배에 걸렸어. 우리는 채무인수를 하더라도 반만배에 걸려야 돼요. 그래야 채무인수가 돼요. 지금 이 사람이 돈을 10억을 받을 권리가 있죠. 그런데 내가 채무인수를 했어. 반만배에 걸렸단 말은 10억을 갚은 게 아니라 6억만 갚을게. 얼마 갚을게 다 같이? 6억만 갚을게. 그러니까 10억짜리 채권을 6억만 갚기로 하고 채무인수를 했어. 채무인수를. 그러면 내가 낙찰을 받았어요. 낙찰 받으면 갑구에 1번 B로부터 2번 C로 소유권이 넘어오고 을구에는 1번 A 건지당권이 그대로 남아있지. 채권 최고액이 10억이야. 그런데 이게 내 등기에 낙찰자 앞으로 소유권 등기 건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 하더라도 지금 이 C는 얼마만 갚으면 돼요? 6억만 갚으면 된다니까. 이렇게 소유권 이전 등기 할 때는 경락장금 대출 경락장금을 납부하지 않아도 되고 채무인수를 하기로 했으니까. 그리고 채무인수 하고 난 다음에 이 을구에 있는 10억짜리 채권을 얼마만 갚으면 돼? 6억만 갚으면 돼. 얼마에 매입 채무인수 하기로 했으니까 6억에 채무인수 하기로 했으니까. 그러니까 채무인수가 메리트가 있어요 없어요? 있지. 면세를 안 하면 무슨 인수로 간다? 채무인수로 간다. 내가 10억짜리 6억에. 그러면 이 은행은 왜 10억짜리를 6억이라도 팔까요? 예를 들어서 이게 6억이 5억에서 더 떨어져 버리면 3억 5천까지 떨어져가고 낙찰이 없으면 손해가 더 많죠. 그러니까 지금 10억짜리 채권인데도 6억이라도 받겠다는 뜻이잖아요. 그죠? 그럼 은행은 얼마 손해 났어요? 거기다 적어. 은행은 손해 없어. 손비 처리하면 돼. 법인세 안 내면 되잖아요. 지금 뭐가 지금 개념이 잡히시죠? 개념이. 그러니까 판다 안 판다? 팔지. 그러니까 채무인수라는 말에서 몽땅 채무를 인수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왼편에서는. 몽땅 채무를 인수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감당할 부분만 부동산의 가치를 봐가지고 인수하겠다는 정한 거예요. 그러면 그 기준이 뭐다? 채무인수도 반만배지. 반만배에 걸려야 채무인수로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반만배에 안 걸리면 채권자가 채무인수 시킨다 안 시킨다? 안 시키지. 돈 다 받을 수 있는데 굳이 채권자가 돈 다 배당으로 받을 수 있는데 채무인수 계약을 할 이유가 전혀 없지.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경우의 하나 생깁니다. 그런데 이제 요거를 변형된 채무인수란 말은 무슨 말이냐면 변형된 채무인수란 말은 이렇게 이 건지당권을 지우겠다는 거예요. 변형된 채무인수는 뭐다? 건지당권을 지우고 이 사람이 소유권을 취득할 때 경락장금을 납부하겠다는 거예요. 뭘 납부하겠다? 경락장금을 납부하겠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게 끊으면 안 되니까 한 5분만. 채무인수는 본래적 채무인수는 경락장금을 낸다 안 낸다? 안 내고 채무를 저당권을 그대로 승계하고 저당권을 그대로 승계하더라도 채무인수 계약에 따른 이 금액만 채무인수 인수한다는 거예요. 그래놓고 이거를 이 건지당권을 살려놓고 무슨 대출 받으면 돼요? 대안대출 받으면 돼요. 대안대출 받으면 이거 지우는 거예요. 나중에 낙찰받고 나서. 그런데
변형된 채무인수는 저당권을 지운다 안 지운다? 원래는 변형된 채무인수는 지운다. 지우고 낙찰자가 뭔 잔금을 낸다? 경락잔금을 내. 그러면 낙찰자가 이제 10억에 낙찰 받았다 합시다. 10억에 낙찰 받았어요. 이 10억이 경락잔금을 내면 이 돈이 전부 누구한테 갈까요? 저당권한테 가지. 저당권이 10억을 받을 수 있으니까. 그죠? 그런데 나는 채무인수로 얼마만 안고 사기로 했어요? 6억만 안고 사기로 했죠? 그러면 이 저당권자가 죽으면서 10억을 받은 돈 중에 나한테는 얼마만 받기로 했으니까 6억만 받기로 했으니까 돈이 얼마 남아요? 4억 남죠? 이 돈을 나한테 다시 돌려주는 거예요. 이걸 보고 사후정산이라고 합니다. 무슨 정산? 사후정산. 10호가 싫다고 했습니다. 목이 아픕니다. 10호가 쉬자고. 네. 10호가 쉬겠습니다. 네. 네.